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있을 좀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황이 변화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큰 버전으로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이 WTO 탈퇴한 미국을 뒷전으로 엄청난 돈을 몇 조 원 되는 게 미국은 1년에 한 5천억 원? 5천억 정도를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WTO에다가. 근데 WTO에다가 투자를 하던 걸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그러면은 지금 관계가 중국이 여기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 WTO에다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 틈새를 이어나가서 차기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무총장에다가 우리나라가 유력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은 자국주의가 강하잖아요. 자국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강해서 WTO도 탈퇴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국제 협약 이런 것들 다 탈퇴하잖아요. 다 트럼프가 막 탈퇴해, 그냥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을 않고 무조건 탈퇴를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를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중국을 필두로 북한이 있죠. 북한, 이란 이런 공산 국가들이 중국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중국과 이란의 협약이 문제입니다. 협약. 무려 480조 협약을 합니다. 협약. 어떤 거에 투자가 되느냐? 대체적으로 480조라는 엄청난 그런 금액을,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백야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봅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테마가 형성이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한데, 지금의 필두로 봤을 때 480조라는 엄청난 돈을 중국이 이란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금융, 통신, 항만, 철도 480조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 모든 돈이 걸프 연안의 무역 지역 같은 거를 건설을 하고, 아니면 5G나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모든 시설에 이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란은 무엇을 주냐? 바로 원유입니다. 원유를 수월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중국에다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금 겁나게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중국이라는 대변수를 아군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났을 때 문제는, 이란이 중국의 거대 자본을 받아들여서 이란 땅에 거대 중국 자본 시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뭘 할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지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국군을 주둔을 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겁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국군을 중동 국가의 한복판에 중국 군인들이 이란에 주둔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중국과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갈등이 옵니다. 갈등.
여기서 이런 테마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12일이죠. 12일이면 오늘이네요.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이란이 중국과 협약을 해서 이거를 수아파 내부에서 이제 나라에 무슨 뭐 법적으로 뭘 받겠다 뭐 이런 협약을 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보면 중국이 거대 자본을 이란에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게 되면 중국은 원활하게 원유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에 의한 여러 가지 제재, 핵 협정에 대한 이런 제재,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중국이 그 대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여기서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겁니다. 미중 갈등 엄청나게 심화가 되겠죠. 여기서 군사적인 갈등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코스피에 엄청난 하락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그게 7월이다 보면 7월 위기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7월 위기설. 코로나, 중국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쏟아지면 아마 우리나라는 휘청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요런 대안이 문제가 아니고 방위산업 관련 이제 한번 볼까요? 빅텍이 지금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한참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한 눌림목 자리죠. 여기서 볼 때 문제는 이게 아니죠. 자, 차트상, 자, 방위산업 관련주가 스페코 다 똑같네요. 스페코, 한일단조 그림이 똑같아요. 아예 다. 빅텍, S&T 중공업, 아이고 잘못 찍었네. 자, S&T 중공업 얘는 좀 거꾸로 가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스페코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텍 그림이 똑같아요. 꼭 혼동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방위산업주가 새로운 테마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핵시설을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둘째, 김여정의 팩트 폭격 이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셋째, 지금 미국을 배제한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죠. WTO부터 시작해서. 넷째, 이란과 중국이 손을 잡아버렸어. 480조, 엄청난 돈. 480조. 여기서 대투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방위산업 관련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스페코, 한일단조, 빅텍, S&T 중공업 이런 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 뭐 항만, 철도, 뭐 5G 이런 것들을 다 투자를 합니다. 480조 원이라는 투자를. 이게 성사가 되면 중국 관련 투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흥통신 5G 관련 투자자잖아요. 중흥통신 ZTE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엄청나게 하겠죠. 중국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가 상승을 하냐면
당연히 방위산업주는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방위산업주 첫째, 방위산업주 둘째,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히토류예요. 히토류 생산, 히토류 관련된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죠? 유니온이나 이지, 태경산업 뭐 이런 것들, 유니온 요런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OEM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영원무역, 화승, 엔터프라이즈나 호전실업 뭐 그런 것들, 글씨가 엉망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나 호전실업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대두가 문제가 돼요. 대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는 샘표나 풀무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합니다. 자, 오늘의 팩트의 중점은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이란하고 손을 잡는다. 이란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이란은 뭐 국제 제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요거 상황이 커지면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가 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대두 관련주, OEM 공장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상승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7월에는 이런 국제적인 그런 시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미리 선춤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나라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날 뉴딜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뉴딜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 뭐 여러가지 SOC부터 그린 뉴딜 에너지 관련도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관련주, 아니면 디지털 뉴딜 뭐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그치만 또 반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움직이는데 14일 날에 발표면 14일 날은 고봉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찰나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될 여지가 생긴 거죠. 중국과 이란이 손을 잡는 이 상황, 480조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서 우리가 좀 미리 알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별로. 지금 요 고점을 찍고 21선이 요 고점을 찍고 종합주가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차트인데 여기 저점을 얼마 남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거 염두를 둬야 합니다. 여기서 21선 이하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이 21선 데드크로스면 2142 지금 2150인데 거의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전저점인 2097 거의 60포인트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거를 염려를 좀 두고 있어라. 이게 뉴딜 정책이 발표된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번 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 중동과 이란의 관계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황 접근을 해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 자료는 다음 카페 상한가라는 다음 카페 여기 다 올라져 있으니까 텍스트 자료는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눌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를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나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꼭 굳이 이거를 뭐 공개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아요. 저는 뭐 이게 뭐 제가 그거를 뭐 근거로 막 이렇게 어떻게 담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공개를 하나 안 하나 보는 사람도 없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주 시황이나 7월달 시황이 미중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변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세력 검색기나 이런 백야의 검색기 그리고 분봉상 보는 세력선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의 관점은 480조 중국과 이란의 합자입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